이번 영상은 무화과 키우기 2년차 5번째 영상이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무화과 월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엔 월동 시기, 방법, 겨울에 물은 어떻게 줘야 될지, 그리고 무화과 전정하는 방법까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직전 영상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살펴보면 열매가 커지게 하는 방법, 열매 망 씌우는 방법, 열매는 얼마나 익었을 때 수확하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따라하셨으면 아마 이런 열매들이 수확됐을 거예요. 8월 17일에 수확한 거고요.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죠? 근데 올해 9월, 10월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10월 중순까지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비가 왔어요. 근데도 제 무화과는 멀쩡하죠? 이건 10월 13일에 딴 거고요. 보통 무화과는 비가 오면 다 무른다고 생각하시는데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올 때 따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비결은 부직 화분에 심어서 그래요. 물도 잘 빠지고 평소에 뿌리가 튼튼하고 광합성을 많이 해서 수액에 저장해놨기 때문에 비가 계속 와도 생각보다 열매가 맛있게 익어요. 비 자체가 열매를 많이 무르게 하진 않는데 비 올 때 가장 문제는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수확하기는 힘드니까요. 비가 잠깐이라도 그치면 익은 건 빨리빨리 수확해주세요.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다 보면 점점 낙엽이 질 거예요. 이건 10월 23일이고요. 올해 열렸던 750개의 열매가 수확이 거의 다 끝났어요. 피고프레토처럼 만생종만 몇 개 남았는데 이것도 며칠 내로 다 수확할 것 같고요. 수확이 끝났어도 10월 말까지는 잎이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광합성을 많이 해놔서 월동할 때도 더 잘 버티고 내년 봄에도 힘차게 자라거든요. 제 나무들은 아직 잎이 많이 남아있죠. 만약에 낙엽이 너무 빨리 지면 비료를 너무 빨리 끄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잎이 빨리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비료를 계속 주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럼 가을에도 나무가 계속 자라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저장한 게 없는 상태로 겨울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비료를 주셨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저랑 비슷하게 10월 말까지는 잎이 버티다가 11월에 떨어질 거예요. 주의하실 건 11월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는 높고 건조하니까 잎이 다 떨어졌어도 화분이 생각보다는 빨리 마르거든요. 화분이 완전 바짝 마르진 않게 가끔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요약하면 무화과 가을 관리는 열매를 제때 수확해 주시고요. 잎이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여름에 비료를 잘 주셨으면 가을에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물이 완전 마르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을을 보내고 나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월동은 언제 준비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 무화과는 아열대 식물이에요. 따뜻한 지중해에 살던 식물이라서 우리나라 겨울을 나려면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이틀 정도 영하로 떨어지는 건 괜찮거든요. 심지어 작년 11월 26일에는 폭설이 왔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 없었어요. 너무 일찍 월동 준비를 하시면 나무한테도 안 좋고 자른 가지로 삽목했을 때 삽목 성공률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좀 더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월동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서울인데 해마다 12월 첫째 주에 하고 있어요. 남부지방은 조금 더 늦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이상 계속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해주세요. 웬만하면 어느 지역이든 12월 첫째 주를 제일 추천드려요. 혹시나 삽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너무 일찍 구하지 마시고 12월 초에 자른 걸 구하는 게 삽목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월동 방법을 볼 건데 먼저 화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편한 방법은 들여놓는 거예요. 창고라든지 베란다, 계단실, 보일러, 지하실 등등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곳이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따뜻하면 안 돼요. 최저 기온이 10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최저 기온이 너무 높으면 눈이 트여서 자라버리거든요. 그럼 겨울 동안 관리가 힘들고 봄에 제대로 못 자랄 수도 있어요. 베란다 같은 곳은 너무 따뜻하면 창문을 조금 열어서 온도를 낮춰주면 좋겠죠. 저는 창고에 넣어 놓는데 보통 영상 2도에서 8도 정도예요. 직접 바람을 안 맞으면 영하로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온도가 10도보다 높게 올라갈까봐 문을 살짝 열고 물병으로 고정해 놓고 있고요. 화분에서 습기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문을 완전 꽉 닫으면 벽에도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아마 창고가 너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도 낮추고 습도도 낮출 겸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있어요. 잎이 없으니까 햇빛은 없어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햇빛이 많이 들면 온도가 자꾸 올라서 안 좋아요. 온도 말고도 신경 쓸 건 화분을 김장 비닐로 싸주면 좋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비닐로 싸주면 물이 천천히 마르니까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겠죠. 너무 꽁꽁 싸매진 말고 위는 열어놔야 흙에 곰팡이가 덜 생기고요. 물 주기도 편하실 거예요. 2023년 겨울에는 귀찮아서 비닐을 안 씌웠더니 바깥쪽 뿌리가 많이 말랐는지 다음해 봄에 비실비실한 나무가 많더라고요.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주니까 되도록 김장 비닐을 씌워주세요. 제가 쓰는 건 가로 70cm, 세로 100cm, 두께 0.06cm인데 부직포화분 대형까지는 넉넉히 들어가고요. 계산해보니까 부직포화분 특대형은 가로가 90cm 이상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화분에만 비닐을 씌워서 어딘가에 들여놓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들여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으면 밖에 그냥 놓고 덮어줘야겠죠. 화분 개수가 많을 때 제일 편한 건 덮어주는 거예요. 화분을 한 군데로 모은 다음에 덮기 편하게 눕혀주시고요. 이불이나 천막, 보온 덮개 같은 걸로 잘 덮어주세요. 화분 개수가 적을 때는 하나씩 꽁꽁 싸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꼭 무화과가 아니더라도 화분은 무조건 뿌리를 싸매야 돼요. 땅에 심었으면 땅은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뿌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화분은 꼭 부직포 화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분이든 뿌리를 감싸줘야 돼요. 수국, 포도, 딸기가 전부 다 추위에 강한 식물인데 화분을 감싸지 않았더니 다 죽더라고요. 무화과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뿌리, 그러니까 화분은 당연히 감싸야 되고요. 작년 겨울에 제가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여기 이 두 개가 무화과예요. 화분을 꽁꽁 싸매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큰 김장 비닐 한 장에 화분을 넣어버렸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김장 비닐이고요. 창고에 보관할 때랑 차이점은 비닐 위쪽을 오므려 놨어요. 그래야 수분 증발도 적어질 거고 비나 눈이 왔을 때 비닐 속에 물이 너무 많이 고이는 걸 막을 수 있겠죠. 햇빛을 받는 위치니까 자외선 때문에 곰팡이는 잘 안 생길 거고요.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는 안 싸고 그냥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4월 21일이 돼도 눈이 안 트이더라고요. 창고에 보관했던 건 눈이 잘 트였죠. 화분만 감싸준 건 눈이 전혀 안 트였어요. 정말 죽었나 잘라봤는데 단면에 초록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럼 죽은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초록색 형성층이 보여야 되는데 누렇게 죽어버렸어요.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기한 건 버리려고 창고에 넣어놨더니 5월 19일에 갑자기 밑둥에서 눈이 트였어요. 뿌리는 살았단 얘기죠. 그래서 작년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건 뿌리는 두꺼운 김장 비닐 한 장으로도 괜찮다는 거고 가지는 꼭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감싸는 재료는 이런 은색 배관 보온제도 쓰시던데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안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심하게 피거든요. 그래서 봄에 벗겨봤을 때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서 가지는 다 죽어 있더라고요. 물론 운이 좋을 땐 괜찮은데 한번 잘못되면 아예 나무가 죽으니까 사용하지 마시고요. 습기가 증발할 수 있는 걸로 싸주셔야 돼요. 지프로 싸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구하기가 어렵죠. 저는 회색 보온 덮개로 가지를 쌀 예정이에요. 화분은 김장 비닐, 가지는 보온 덮개로 싸서 화분 두 개는 올겨울에 밖에 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내년 봄에 눈이 잘 트이는지 보면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저보다는 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화분도 보온 덮개로 여러 겹 싼다든지 최대한 꼼꼼하게 싸주세요. 싸매는 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냥 속 편하게 눕혀놓고 따뜻하게 덮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지, 그러니까 땅에 심어 놓은 경우는 월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릎 높이 아래에서 잘라주세요. 가끔 무화과 나무 자르는 걸 아까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무화과는 묵은 가지에서는 안 열리고 그해 새로 자란 가지에서만 열리고요. 무릎 높이에서 잘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자라요. 안 잘라주면 월동 준비할 때 가지를 감싸기도 어렵고요. 가지가 너무 무성해지면서 햇빛이 안 들어서 열매도 잘 안 열려요. 과감하게 무릎 높이 아래에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지피나 왕겨, 담요 같은 걸로 덮어주면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활대를 꽂아서 터널 비닐하우스를 작게 만들고 보온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안에 너무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펴서 가지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비닐 덮기 전에 물은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공기가 통하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하우스라도 노지랑 똑같이 보온은 해주셔야 돼요. 온도를 재보면 하우스 안이랑 밖은 온도가 1, 2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의외죠? 그래서 무가온 하우스에서는 무화과가 얼어 죽으니까 노지처럼 보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품종이 추위를 잘 견디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이 약간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피는 추위에 많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청무화가, 그러니까 바나나는 추위에 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신품종 중에 하디 시카고 같은 건 시카고의 강추위도 견딘다고 해서 이름부터 하디 시카고거든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따뜻한 지역 얘기고요. 우리나라 겨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추위에 좀 더 강하든 약하든 미미한 차이고요. 우리나라 겨울은 어차피 못 견뎌요. 그러니까 품종 선택할 때 내한성은 신경 쓰지 말고 고르시고요. 겨울에는 다 똑같이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 종묘사에서 무슨 영하 20도를 견딘다, 30도를 견딘다 그런 설명을 써놨는데 그런 무화과는 세상에 없어요. 품종도 짝퉁에다가 설명도 사기니까 혹시라도 속지 마시고요. 다음으로는 물 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사실 겨울에 무화과가 죽는 건 동해, 그러니까 추워서 죽는 것보다 건해, 물이 말라서 죽는 게 더 많아요. 한겨울에도 물이 바짝 마르진 않게 가끔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돼요. 겨울에도 항상 추운 건 아니고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오는 날이 있죠. 그런 날 한낮에 물을 주면 좋아요. 저는 수도꼭지가 동파될까봐 평소에는 꽁꽁 싸놓는데 날이 좀 풀리면 호스리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호스리를 대신에 물조리개로 주셔도 되겠죠. 부직포 화분 대형은 화분 부피의 5%, 그러니까 2리터 정도를 주고요. 재보니까 대충 10초 정도 주면 2리터라서 마음속으로 10을 세면서 주고 있어요. 양이 아주 중요하진 않고 비닐 속에 너무 고일 정도로는 주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적게 주는 게 좋아요. 말라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얼마나 자주 줄지는 환경마다 너무 달라요. 저는 12월에 창고에 처음 넣자마자는 꼭 한번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12월에서 2월 말까지 적으면 한 번, 많이 주는 해는 3번까지도 줘요. 이건 환경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손잡이로 화분 한쪽을 살짝 들어보시고 번쩍 들려서 너무 가볍다 싶을 때 물을 주면 되세요. 월동을 처음 해보시는 거면 자주 들여다보고 무게를 체크해야겠죠. 내 환경에서는 물 주는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감이 오면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수월하실 거예요. 만약에 화분이 작은 경우는 화분이 훨씬 빨리 말라요. 지름 20cm 이하는 일주일도 안 돼서 물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더 신경 써주세요. 꽁꽁 싸놓은 경우도 가끔 한 번은 화분을 들어봐야 돼요. 너무 가벼우면 싸놓은 걸 풀어서 물을 준 다음에 다시 감싸주시고요. 화분이 아니라 땅에 심은 경우는 가을부터 정말 심하게 가뭄이 온 게 아니면 따로 물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화단같이 흙이 얼마 안 되면 완전히 바짝 마르진 않게 가끔은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정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가장 큰 원칙은 수영이 완성되고 나면 두세 마디만 남기고 짧게 자르면 되세요. 수영 영상에서 해마다 초록색을 키운 다음에 겨울에는 갈색까지만 외목대로 남긴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림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올해 새로 자란 가지인데 새로 자란 가지를 두세 마디만 남기고 바짝 잘라주세요. 올해 전정 시기 전에 미리 영상을 올려야 보시는 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작년 겨울에 미리 영상을 찍어놨어요. 유튜브 참 쉽지 않죠?
1년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성이 철저해야 되더라고요. 이 나무는 3년 차예요. 1년 차에 좀 늦게 삽목해서 외목대로 키웠고요. 2년 차에 격가지를 4개 키웠어요. 2년 차 겨울에 2마디를 남기고 잘랐고요. 그 다음에 3년 차 봄에 눈이 2개가 트였는데 이쪽은 잘랐고 이 가지를 골라서 키웠어요. 이제 올해 자란 가지를 2~3마디만 남기고 잘라줄게요. 사실 눈은 1개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4년 차 봄에는 새로 눈이 트이는 것 중에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솎아버릴 거거든요. 근데도 2~3마디를 남기는 건 혹시나 끝이 말라서 눈이 안 트일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눈이 트이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걸 고르려면 그래도 2~3개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를 때는 남길 눈에 너무 바짝 자르면 눈이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자르는 게 좋겠죠. 실제로 잘라볼게요. 잘 드는 전정가위로 한 번에 잘라주시면 되고요. 손가락 굵기 이상이면 아무리 잘 드는 전정가위여도 자르기 힘드니까 톱으로 썰어주세요. 올해 자란 가지는 다 잘랐고요. 자른 가지는 삽목할 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올해 자란 가지를 2~3마디 남긴 거고 이건 작년에 자란 가지예요. 작년에도 2마디를 남겼다가 올해는 아래쪽에서 트인 눈만 키웠으니까 위쪽은 쓸모없는 부분이 됐죠. 걸리적거리니까 잘라버릴게요. 그 다음에 자른 부위는 락발삼 같은 수목상처 보호제로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 막으면 그 자리에 구멍이 뚫리고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1년 차랑 2년 차에 막은 건 비를 1년 넘게 맞았는데도 잘 남아있죠. 이제 3년 차에 자른 부분도 락발삼을 바를 거예요. 근데 지금 바르면 화분을 창고에 들여놓다가 옷에 락발삼이 다 묻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분을 다 이동한 다음에 락발삼은 나중에 바르는 게 낫겠죠. 저는 전정하고 일주일 있다가 발랐어요. 전정한 날은 창고에 넣고 물을 주기 때문에 혹시나 온도가 높으면 절단면으로 물이 흐를까봐 전정한 당일은 락발삼 바르는 걸 피하는 편이고요. 락발삼은 봄에 나무가 물을 올리기 전까지만 바르면 되니까 급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월동이랑 전정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12월 첫째 주 정도에 그 해에 자란 가지를 2~3마디씩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자르고 바로 들여놓거나 보온재로 잘 감싸주세요. 물도 한번 주시고요. 며칠 후에 절단면이 좀 마르면 락발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겨울 동안 마르지 않게 가끔 한 번씩 물만 주시면 월동은 끝이에요. 이걸로 무화과 키우기 2년차는 끝이고요. 그럼 3년차엔 어떻게 할까요? 2년차랑 똑같으니까 다시 2년차 첫 번째 영상으로 돌아가서 2년차처럼 키워주세요. 4년차, 5년차 계속 똑같고요. 제가 가진 나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올해로 5년차예요. 아마 내년에도 잘 크지 않을까 싶은데 화분에서 나무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계속 키워볼게요. 일단 큰 틀에서는 무화과 키우는 모든 걸 보여드렸는데 조금씩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 영상들 계속 돌려보다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